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인 홍콩 시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위의 이름은 홍콩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번 시위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이 뜻은 현재 홍콩의 민주주의가 죽음 또는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독자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주제 신청도 받고 있으니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해드리는 팩튜브입니다. 홍콩 시위가 시작된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만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대만으로 여행 중이던 홍콩인 커플이 있었는데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채 홍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홍콩 경찰은 그 남성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은 자국 영역 내에서만 국가의 입법, 사법 진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은 여성을 살해한 죄는 제외하고 오로지 여자친구의 돈을 절도한 죄와 돈을 세탁한 것, 이 두 가지 제목만을 처벌로 인정받았습니다. 형벌은 고작 징역 2년 9개월입니다. 홍콩 정부는 그를 대만에 인도하기 바랬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홍콩과 대만 사이에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홍콩 정부는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홍콩 시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홍콩 시민들이 왜 송환법을 반대하는지 알아야겠죠.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면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홍콩인 범죄인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 정부가 이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홍콩과 중국 관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아편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결과로는 홍콩 섬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이후 홍콩은 국제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84년 중국과 영국 사이에 홍콩 반환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게 됩니다. 1997년에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죠. 이때 홍콩은 홍콩 특별행정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뜻은 공산주의인 중국과는 달리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무역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체제로 시간이 흐르자 홍콩은 분명 중국에는 속해 있지만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문화적이나 관습적으로 말이죠. 홍콩이 중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돼 있어 홍콩의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현재 홍콩 시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홍콩 시위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첫 시위는 2019년 3월 31일 약 1만 명 정도의 시위자가 모였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만 명도 대단한데 6개월 뒤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홍콩 경찰들은 이것을 폭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자들에게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무력 진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위 덕에 송환법은 철폐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위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홍콩 시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송환법 철회뿐만 아니라 행정장관 직선제, 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취소, 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와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 전면 석방 같은 세부 조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요구사항 중에 송환법 철폐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행정장관 직선제, 홍콩 입법회 보통선거, 평등선거 실시는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나머지 홍콩 시위대 무력 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와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정면 석방은 스티븐 로 크리스탕 홍콩 경찰청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로 크리스탕 홍콩 경찰청장에게 세 가지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악덕한지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탕 전임 경찰청장이 스티븐 로입니다. 현재 홍콩 경찰청장은 홍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중 성향을 마구 드러냈습니다.
이것부터 홍콩 네티즌들에게 많은 욕을 들었었죠. 또한 홍콩에서 2003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고무탄, 실탄 등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또한 2009년 반국가 분열법 홍콩 조항 개정 사건 때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크리스탕은 이들을 다시 폭행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명받은 중국의 실권자 장쩌민은 크리스탕을 랩터 부대 차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후 스티븐 로가 2015년 홍콩 경찰청장에 취임하자 크리스탕은 스티븐 로의 강력 추천식으로 홍콩 경찰청 부청장 겸 랩터 부대 사령관이 됩니다. 그 이후 2019년 11월 19일 크리스탕은 홍콩 경찰청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홍콩 시위에 참여하는 주요 계층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46.3%라는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학력자가 대부분 자유주의를 옹호하는데요. 이 퍼센티지도 그 성향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인들은 중국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홍콩인이냐 중국인이냐 이런 서베이에서 자신이 홍콩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52.9%, 중국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8%입니다. 당연히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 시위에 대한 홍콩 정부의 대응을 알아볼게요.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홍콩의 인구는 700만에서 800만 사이인데요. 이번 시위에서는 약 1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즉, 캐리람 행정장관은 자국민 7분의 1에게 폭도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캐리람은 시위대를 비난하는 중에 어머니 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떼쓰는 아이를 제때 혼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홍콩인들을 존중해야 되는 존재로 보는 대신에 훈계해야 할 대상화한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위에는 고학력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홍콩인 지식인들은 캐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런 구호로 재치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캐리람은 이후 시민들에게 시위 진압한 과정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인도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몫을 박았죠. 결국 이러한 뜻은 시민들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송환법을 철폐했기 때문이죠. 이는 2019년 9월 4일 시위 개시 88일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반응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응원하는 쪽에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홍콩 주재 미국인들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요구했고 홍콩에 대한 여행 유의령을 내렸습니다. 8월 8일에는 홍콩의 북한과 동급 수준인 여행 자제와 철수 권고 단계인 여행 경보 제도를 발령했습니다. 영국은 앞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맺은 조약인 중영 공동선언을 언급합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영국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이런 정당들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환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저항권은 모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면서 직접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위가 과연 이로운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 홍콩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지입니다. 홍콩에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들이 지금 홍콩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믿고 투자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게다가 현재 홍콩은 환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 7.8달러는 미국 달러 1달러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이 환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 금융시장에 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현재도 홍콩 시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악법을 철회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돌려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결국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이로운 점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큐브였습니다.